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업 마지막에 게시글 작성할 때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업은 그거 설명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시니까 할만하던가요? 잘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좀 어려워서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든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아예 뭐 기능이 아이에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자, 우리가 하려는 거를 정리를 좀 해놓고 할게요. 게시글 작성 시에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DB에 컬럼이 추가돼야 되는 아티클 테이블에 컬럼 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써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말로 그냥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을 추가해야 되고, 이제 진짜로 작성할 때 이 해당 컬럼에 정보가 같이 인설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변경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먼저 좀 건드려 볼 거예요.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이 위치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아예 여기 인설트잖아. 크리에이트 여기 아예 이 쿼리를 수정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날린 다음에 다시 만들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컬럼 추가하고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해도 상관없고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추가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컬럼 추가하니까 얼터 테이블로 시작해서 add 컬럼 여기까지 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추가할 컬럼의 이름은 멤버 id 정도가 되겠죠? 회원의 이 글을 쓴 사람의 회원의 id 번호를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네임 같은 거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멤버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 얘는 타입을 가차가 아니지 인트, 그리고 unsigned 낱널 정도. 이제 우리가 게시글 쓸 때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너 글 못 써 라는 식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사실 이게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이제 여러 가지 게시판들을 활용하시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게시글 작성이 불가능한 사이트가 일반적으로 많을 거고요. 가끔 가다가 그렇지 않은 사이트가 있는데, 걔는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냐면,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게시글을 쓰면요, 이 게시글에 대한 비밀번호를 따로 받아요. 해당 게시글에 대한 비밀번호를 따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한 상태니까 사용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사이트는. 여기서 말하는 사이트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얘가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지금 쓰고 있는 사용자가. 그 상태로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수정이나 삭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너 권한이 있어 없어? 체크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이런 비밀번호를 하나 따로 받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실제로 사이트 중에 하나 제가 아는 게 있는데, 이건 잠깐 녹화 멈추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페이지가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상황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저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렇게 안 하고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큰 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글이 우리가 지금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글이 누구 건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 체크를 할 거니까. 그게 아니면 아무나 내가 쓴 글을 막 지울 수 있으면 게시판이 난리가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비밀번호 가지고 체크를 하면 당연히 한계는 존재해요. 하지만 좀 비밀번호를 확실하게 내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잘 걸어 놓는다면 이게 마냥 그렇게 위험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사이트도 있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 멤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컬럼의 위치를 어디다 위치시켜 볼까요? 이거는 한번 글을 까보고 타이틀 앞쪽에 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컬럼을 추가하거나 할 때
이 새로 생겨나는 컬럼의 위치를 우리가 뭘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애프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만든다면 당연히 맨 마지막에 와서 붙을 것이고, first라고 하면 맨 앞에 와서 붙을 것이고, after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 뒤에다가 위치를 시켜주겠죠? 그럼 저는 지금 여기에 넣고 싶은 상태니까 after 뒤에 누구 넣어줘야 돼요? 이 친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 데이트라는 컬럼 뒤에다가 해당 컬럼을 만들어 줄 거니까 다시 한번 조회를 해 본다면, 자, 일단 조회를 아직 안 했는데 우리가 컬럼 추가했어요. 멤버 아이디. 근데 우리가 이미 데이터가 들어 있었죠. 그럼 멤버 아이디 컬럼에는 값이 뭐가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조회하면 뭐 나와요? 이거는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DB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네, 이건 0이 나와요. 이거 왜 0 나와요? 그쵸. 우리가 만약에 낱널이라는 걸 하지 않았으면 얘는 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트 타입이고 음수 안 되고 널 안 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다 널을 넣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데이터 DBMS가 아는데 데이터를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타입에 맞는 기본값을 그냥 넣어준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0인체로 그냥 두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이룰 수 없겠죠? 우리는 멤버 테이블에 0번 회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1번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수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날린 다음에 이 인설트 쿼리에 추가해서 인설트를 한번 다시 시켜도 되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여기다가는 하나 추가를 해놓고요. 네, 1번으로 넣어둘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업데이트 쿼리 하나 작성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얘는 지워놓도록 하죠. 웨어를 딱히 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아, 셋이 없잖아.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현재 우리 게시판에는 게시글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 누가 썼다고요? 1번에요. 근데 1번에요 누구예요? 유저 1. 회원도 하나밖에 없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남겠죠. 그러면 얘는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코드로 가져와서 db.text 파일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저장해주고 꺼주고 이제 테이블 추가했으니까 개발을 이어나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게시글 작성할 때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그죠? 작성할 때 그럼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데 어디 부분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게시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수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기능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제 기능 이전도 다 됐으니까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이게 없네?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놓고 가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꺼내면서 씁시다.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to write에 해당하는 여기 이쪽 부분을 건드려 줘야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로그인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한 상태일 때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지금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정보는 누가 알아요? 네, 세션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변수들이 알고 있겠죠.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던가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친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세션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결국 필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가 이 기능 만들려면 그 세션에 있는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결국 누구한테 보내줘야 이게 가능해요? 결국에는 DB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정보를 DAO로 보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DAO가 알아야 돼요가 아니라 보내야 돼요라고 했어요. 이 말에도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얘를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엄청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들어봐 주세요. 지금 이 쿼리가 날라갈 때 여기에 멤버 아이디는 받아온 변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쿼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세션이라는 클래스는 얘만 접근할 수 있어요.
얘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멤버 아이디 넣어놓고요. 여기다 빵꾸를 하나 내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세션 클래스에 접근해서 여기 안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데이터 저장도 되게 잘 될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은 사실 그 구조 때문에 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인 거고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만약에 얘가 컨트롤러만 접근이 가능한 애였으면 당연히 컨트롤러가 서비스 주는 게 맞고 서비스가 DAO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DAO에 있는데도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값은 잘 가져올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어차피 스태틱 변수라 공유 자원일 거고 우리가 여기서 꺼내나 저기서 꺼내나 지금 들어있는 값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들어있을 건데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DAO에다가 직접 이렇게 불러오는 게 하면 안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세션 클래스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실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좀 상황이 온 김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DAO에서도 접근이 그냥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컨트롤러에서 넘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 넘긴 인자를 파라미터로 받을 거고요. 매개 변수로. 받은 걸 또 넘겨서 DAO가 결국 매개 변수로 받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딱 진짜 결론부터 딱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아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좀 말이 웃기죠? 근데 개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간단하게만 짚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들어 가면 역할 분배를 한 이유가 있죠. 이거 왜 했어요? 안전보다는 관리하기 편하려고요. 관리하기.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서비스, DAO 각각한테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그냥 한 줄의 코드, 하나의 파일에다가 코드를 다 써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물론 부하가 걸려서 뭐 프로그램이 힘들고 이런 디테일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짜는 이 정도의 코드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타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역할을 분배한 이유는 관리하기 편하려고요. 관리하기. 개발할 때는 나눴기 때문에 귀찮고 불편하고 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역할 분배를 해놓고 개발을 완료하면 그 이후에 누가 와서 관리를 해도 편하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MVC 구조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좀 더 매끄럽게 돌아가고 좋은 프로그래밍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웹 개발이라는 건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개발을 완료했어요. 얘가 실제로 운영이 돼서 사용자들이 막 쓴대요. 이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사용자들한테 이 웹사이트는 좋을까요? 아니요, 좋을 수도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좋을 수도 있는데 얘가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 때는 5년 뒤에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세상은 빠르게 변하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앱도 그렇고 웹도 그렇고 사실 개발적 영역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가 웹이라는 얘는 좀 더 빨리 와닿는 것들이 좀 많아서 웹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는요 수시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돼요. 유지보수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약간의 기능 업그레이드 아예 없던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추가 개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기능을 살짝 업그레이드 시대에 맞게 혹은 시대에 맞게 변화 이런 작업은요 수시로 때때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웹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제 정부 사업을 한다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정부한테 사업을 따내서 우리가 웹 프로젝트를
개발을 완료해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운영 쪽에 넘겨주고 운영을 하겠죠, 사이트를. 그렇게 운영을 할 때 무조건 유지보수하는 직원을 뽑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직원을 뽑든 아니면 업체를 뽑든 이 사이트를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게 이제 유지보수 쪽에 치우쳐져 있는 SM 회사들이 보통 하는 일인데, 우리가 처음 웹 개발을 완료하고 나면 의무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해서 뭐 몇 달이고 1년이고 이 정도는 개발한 회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약간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개발한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개발을 좀 개발할 때 편하게 개발해놨어요. 그러니까 관리에 용이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 해줄 땐 괜찮아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유지보수 의무 기간 끝나고 우리 이제 유지보수 안 해요. 다른 업체 맡기세요 하고 다른 업체를 불렀어요. 걔네가 이걸 봐요. 그럼 이제 우리 욕하는 거예요. 아, 얘네는 개발을 왜 이따구로 해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이미지도 서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들어온 업체는 우리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자력으로 완전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얻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근데 개판으로 해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락을 하면 싸우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마감 기한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를 잘 갖추고 개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찍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개발을 완료하고 다른 업체한테 유지보수가 넘어가 버리면 이 업체 둘은 거의 그냥 이제 네, 다시는 보기 싫은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식의 다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불화가 깊어져서 진짜 막 쌍욕이 오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실제로. 음. 저도 제가 느껴봤고 유지보수 하러 딱 갔는데 진짜 딱 코드를 보자마자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시절이지만 개발을 왜 이따구로 해놨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거를 내가 코드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 난 유지보수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유지보수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코드가 너무 개판이야. 내가 유지보수 하면서도 답답하고 이 코드를 맨날 볼 생각하니까 짜증이 막 나. 그럼 이제 이걸 개발한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 역할을 최대한 어디 갔어? 이 역할을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완료할 거예요. 그럼 이 세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지금 당장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클래스라 큰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요청에서 넘어올 거예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우리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 안에 세션이라는 애가 담겨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이 안에 정보를 저장해서 응답을 때릴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딱 봤을 때 외부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컨트롤러가 할 거기 때문에 세션은 컨트롤러에서만 다루는 겁니다. 이거예요. 뒤에서 다뤄도 돼요. 그때도 똑같아요. 뒤에서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요청이라는 건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어디서든 꺼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다룰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맞게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도 얘가 관리한다. 컨트롤러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당장은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고 그냥 이런 이유가 있구나 정도만 들어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웹을 다루다 보면은 또 비슷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코드 이 부분은 건드릴 게 또 있나요? 없죠. 우리가 이걸 입력받을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to write 할 때 이 정보만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갑니다. change 파라미터 증가하는 거죠. 여기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change 들어왔어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나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기능? 자, 기능은 끝났어요. 기능은. 이 기능은 끝났는데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바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러가 난 거죠. 에러라기보단 익셉션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상황에 왔다는 얘기는. 자, 내용 봅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네. SQL 에러 익셉션. 이 SQL 에러 익셉션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쿼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바 쪽에서 이제 JDBC를 타고 넘어갈 해당 쿼리 그쪽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긴데, 자, 이거를 에러를 좀 더 자세하게 까서 본다면은 이거 어떻게 띄우는지 혹시 배우셨나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고, 자, 다시 실행을 해야겠네. 실행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언제나 쓸 수는 있지만 사실 SQL 에러 익셉션이 아니면은 익셉션 내용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기 때문에 보통 SQL 에러 익셉션 때 많이 봐요. 지금 이런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잘 안 하잖아요. 네, 사실 방금 했던 제가 한 기능은 스위치를 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노로 해놓고 하는 건데, 지금 얘만 보면 그러니까 쿼리에서 에러가 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쿼리 어떤 거? 우리가 그걸 모르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F6 한번 누르면요. 얘가 다음 스텝으로 넘겨버려요. 익셉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익셉션에서 걸려진 건데 그 걸린 다음으로 넘겨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콘솔에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린 이거 보면 어디서 어떤 쿼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옆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내가 날린 쿼리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이 해당 쿼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값이 치환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1 들어갔죠. 근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왜 에러죠? 값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언사인드 넣어놨잖아요. 컬럼에 멤버 아이디 컬럼에 언사인드가 들어있는데 마이너스 1이 들어와요. 그럼 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값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타입이 안 맞으니까. 내가 걸어놓은 제약사항이 위배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에러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럼 얘는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로그인 안 하면 제가 여기다 뭐 넣는다고요? 처음에? 이건 세션 가서 볼게요. 로그인 안 하면 마이너스 1로 초기화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DAO로 넘어온 정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로그인 안 한 상태니까 마이너스 1 넣으려고 한 거죠. 우리가 얘를 0을 안 쓴 이유는 사실 이것도 있어요. 이거 0이었으면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음수는 아니니까. 그럼 들어가면 잘못된 정보 아니에요? 물론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걸러서 막기는 할 겁니다. 로그인 안 했어? 너 돌아가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걸 뚫고 여기로 넘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한 번의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이런 디테일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코드라는 건 돌다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는 이런 사소한 에러 발생시키지 말자라는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쓴 이유, 초기화를 마이너스 1로 한 이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멤버 아이디 컬럼 만드는데 언사인드를 안 넣었다. 이 에러 안 나왔겠죠. 그냥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도 중요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골고루 어우러져서 큰 결과물 하나를 얻어낼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적용시키기는 어려워도 그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한 번에 얘를 합체시키려고 할 때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럼 일단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인 건 알았으니까 지금 얘가 방금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로그인을 안 해도 글을 쓰는 기능이 가능했기 때문. 그러면 로그인을 안 했을 때 너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하고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로직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써놓았던 건 멤버 컨트롤러에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세션에 있죠.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저도. 굳이 새로 타이핑할 필요 없이 가져옵시다.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얘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럼 이 친구가 doWrite라는 명령어를 타고 들어오자마자 한번 따져보겠죠? 따져보고 너 로그인 안 했어? 그럼 이거 못해? 나가 하는 거죠. 로그인 했어? 그럼 써.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안 하고 글을 쓰려고 한다면 걸러지는 거고요. 로그인을 먼저 하고 글을 쓰려고 한다면 때는 문제없이 들어오는 거고 글을 씁니다. 쓰는 것도 문제가 없고 DB에서 확인해보면 잘 들어있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이 기능은 진짜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서 생각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알려드렸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면서 개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개발 못해요. 안 돼요. 그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았다면 발전을 시키고, 이게 이제 개발 리팩토링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항상 이 수순을 밟으면 돼요. 처음부터 완성형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이 기능은 완료를 했고, 우리가 이제 리스트나 디테일 보여줄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여주는 기능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좀 하고 갈까요?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2번 글이 없죠? 지금 4번, 5번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T 이거 거슬리면 폼에 찾아서 여러분들 수정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하신 분 있나요 혹시? 굳이 할 필요 못 느껴서 안 하셨죠? 이거 그냥 되게 간단한 거라 그냥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유틸로 할 거고, 패키지도 유틸로 하나 뺄게요. 유틸이 있구나. 유틸이 왜 있어? 아, 이것 때문에 여기다 만들자 그럼. 유틸. 자, 그냥 평범한 클래스 하나 만들어 둔 거죠. 이 유틸이라는 친구는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계속 사용되는 일련의 도구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 도구 모음이에요. 도구 모음. 그런 클래스로 활용을 할 건데, 이 유틸 안에다가 제가 어떠한 코드 하나를 넣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복사해서 가져오는 이 코드는 여러분들도 머리로 생각해서 쓰는 코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구글링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참 뒤에 공부를 마치고 막 일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거 정도는 이제 머리에서 나오기는 해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구글에 쳐서 그냥 가져오면 돼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자, 당연히 임포트 안 돼서 뭐라고 하니까 임포트 해주면 되겠죠? 자, 스태틱으로 제가 지금 메서드 하나를 만든 거고요. 이 메서드는 인자를 하나 받네요. 받은 인자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쵸? 얘가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상은 가능하죠? 이거 적용시킬 겁니다. 어디에? 리스트나 디테일의 날짜 보여줄 때. 일단 디테일, 날짜 보여주는 부분. 여기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메서드를 호출할 거거든요. 호출할 때 매개변수를 누구 받는다고요? 로컬 데이트 타임 타입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매개변수를 받아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타입으로 된 데이터를 인자로 넘겨줘야 얘가 제대로 동작하겠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다 적용을 시킬 때 유틸에 있네. 이름이 뭐야? 데이트 타임 포맷. 유틸에 있는 데이트 타임 포맷. 이 친구를 쓰는데 여기 인자로 얘를 넣는다. 우리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메서드의 활용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유틸에 있는 데이트 타임 포맷 쓸 건데 얘를 인자로 넣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때요?
사라졌죠. 이제 더 이상 t가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월일만 잘라서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고 10분초만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뭐 월, 일, 시, 분까지만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값을 변환시키는 포매팅의 과정이니까. 이런 거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찾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데이트 타입인 게 1.8 이전 1.8 이후로는 로컬 데이트 타입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 맞는 양식을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엄청 많이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도 똑같이 적용을 좀 해볼게요. 리스트에는 날짜 보여주는 게 없네요. 그럼 하지 말죠.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거 코드 머리로 생각해서 쓰는 거 아니다. 그냥 구글링에서 가져오면 된다. 거기 가면 구글링에서 찾으면 약간 이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테스트할 수 있는 그냥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상태로 코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거 가져와서 이걸로 메서드로 변환시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태틱을 붙이는 이유 같은 거 또 생각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죠? 굳이 유틸 객체 만들어서 쓸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제가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 안 띄워놨네. 항상 여러분들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공용 컴퓨터 사용하시면.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일단 커밋 완료하고 수업 페이지에 공유까지 해드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적용해 보시고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질게요. 왜냐면 지금 끊기가 좀 애매해서 먼저 가졌다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리스트 기능과 디테일 기능에서 작성자 정보 보여주기. 근데 보여줄 때 당연히 회원 번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회원 이름을 보여줘야겠죠? 이 기능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